저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 괜히 공격적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먼저 올라와서 결국 입을 다물어 버린 적 있으세요? 모임에서, 회의에서, 단체 대화방에서요. 분명 마음속에는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신호가 울리는데 말하는 순간 내가 분위기 망치는 사람 될까 봐,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그냥 웃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더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옆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꺼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말은 전혀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맞는 말처럼 들리고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딱 이거죠. 뭐지? 왜 나는 말하면 날 서고 저 사람은 말해도 부드럽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데도 위압적이지 않을 수 있지? 오늘은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성격 차이가 아니라 말의 순서와 내 안의 안정감 차이입니다. 우리는 당당함과 배려를 양극단으로 생각하잖아요. 당당해지면 무례해지고 배려하면 주눅 든다고요. 마치 시소처럼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둘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할 말은 다 하는데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고 자기 생각이 뚜렷한데도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네요. 저 사람은 갈등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센 말이 아니라 정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구조가 있어요. 오늘 영상 끝나면 여러분도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당당한데 부드러운 사람들의 말 습관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말을 못하거나 말이 날 서는 이유는 대부분 상대가 아니라 내 뇌가 먼저 위험을 감지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하는 순간 뇌는 그걸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위협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먼저 반응하죠.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이 두 방향으로 튑니다. 하나는 공격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말끝이 단단해지고 상대를 밀어내는 문장으로 바뀌어요. 다른 하나는 침묵입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하고 내 의견을 스스로 접어버리죠. 신기한 건 둘 다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공격도, 침묵도 결국은 불안에서 나와요. 공격은 내가 무너질까 봐 먼저 상대를 눌러서 버티는 방식이고, 침묵은 거부당할까 봐 나를 숨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택해온 방식이 이거였구나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럼 반대로 당당한데 부드러운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반대 의견을 들어도 그걸 나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보는 관점도 있구나. 저 사람이 걱정하는 포인트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 외부 평가제만 기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의견을 반대해도 그게 곧 내가 틀린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니까 말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럽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드럽다는 건 상대를 눌러서 이기려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냐면 대화를 정리하는 데 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당당한데 부드러운 말에는 공통된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오늘 여러분 입에 붙여드릴 겁니다. 딱 3단계예요. 인정, 기준, 다음. 인정하고, 기준을 말하고, 다음을 제안하는 것, 이 순서만 잡히면 같은 내용도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누가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에 글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불안할 때는 바로 방어 또는 침묵으로 가죠. 방어 모드면 단이 이게 왜 안 돼요?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하고 맞받아치고 침묵 모드면 네, 뭐 괜찮습니다 하고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인정 기준 다음 구조로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걱정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듣고 싶어요. 저는 이 아이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일정과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만 줄일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걸리는 지점을 먼저 정리하고 대안까지 같이 만들어 볼까요? 어때요? 말은 더 길어진 것 같지만 느낌은 훨씬 덜 공격적이고 훨씬 더 당당하죠. 왜냐하면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다음 행동을 제안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인정은 굽신거림이 아닙니다. 인정은 당신을 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호예요.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장치죠. 그럴 수 있어요. 그 의도는 이해돼요. 그 지점이 걱정될 수 있죠. 이 한 문장이 들어가면 상대의 방어도 내려옵니다. 중요한 건 인정은 상대의 사람을 인정하는 거지 상대의 결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자주 헷갈려요. 인정하면 져버리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인정은 져주는 게 아니라 싸움을 막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공격을 대신하는 무기입니다. 공격은 상대를 평가해요. 그건 틀렸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요. 반면 기준은 나를 공개합니다. 저는 이걸 중요하게 봐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지점이에요. 이렇게요. 기준을 말하면 상대는 내 말을 비난으로 듣지 않고 정보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난보다 정보에 훨씬 덜 상처받아요. 세 번째 다음은 당당함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이 당당함을 강한 주장으로 착각하는데 실제 당당함은 다음 행동을 제안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냥 반대만 하면 싸움이 되죠. 하지만 그럼 이렇게 해보자가 나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는 사람이 됩니다. 같은 말도 내가 싫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구조를 여러분 생활에 바로 붙여볼게요. 모임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내 기준에서는 직원 좀 아닌데 싶을 때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모두가 한 사람을 가볍게 조롱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요. 내가 거기서 그만해요 라고 말하면 괜히 예민한 사람 될까 봐, 분위기 깨네 소리 들을까 봐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인정 기준 다음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가 길어지면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은 좀 가볍게 즐기고 싶어요. 우리 다른 얘기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여행 얘기 이어서 해봐요. 이 말은 공격이 아니죠. 누굴 혼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공개하고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옮기는 거예요. 할 말은 했는데 관계를 깨지 않아요. 이게 바로 품격 있게 할 말 다 하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떨리고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문장 자체보다 내 뇌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작은 경험입니다. 뇌는 이해로도 바뀌지만 결국은 경험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천을 어렵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갑자기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면 뇌는 다시 생존 모드로 돌아가요. 대신 아주 작은 자리에서 성공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도 좋아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떼서 끝내지 말고 기준을 하나만 붙여보는 거예요. 얼음은 적게 부탁드려요. 시럽은 빼주세요. 따뜻하게 부탁드려요. 이게 뭐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뇌에는 큰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내 기준을 말해도 아무 일도 안 생겼다. 이 경험이 쌓이면 회의에서도 말이 덜 무거워져요. 또 하나는 인정 연습이에요.
하루에 딱 한 번만 누군가의 의도나 노력을 인정하는 문장을 해보세요. 아까 정리해준 거 되게 좋았어요. 그 관점 신선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생각 못했네요. 이걸 계속하면 이상하게도 상대가 편안해질 뿐 아니라 내 안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남을 인정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배우거든요. 이게 부드러운 당당함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짧은 호흡입니다. 말하기 직전 딱 10번만 길게 내쉬어 보세요. 중요한 건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내쉬는 거예요. 내쉬면 몸이 지금 위험 아니다라고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몸이 가라앉으면 말이 정리돼요. 말이 정리되면 내가 공격하거나 침묵할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할 문장들을 실제로 꺼내기 쉬운 형태로 바꿔볼게요. 앞으로는 생각이 아니라 템플릿으로 말하세요.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늘 사후 때 떠오른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 샤워할 때,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요. 그 사후 멘트를 이제 사전 멘트로 바꿔야 해요. 내 입이 긴장해도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누가 내 아이디어를 툭 깎을 때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오케이, 그럼 어떤 지점이 가장 걸리세요? 거기부터 맞춰볼게요. 상대는 내가 싸우려는 줄 알고 방어하려다가 갑자기 이 사람은 정리하려고 하네로 인식이 바뀝니다. 모임에서 직원 좀 아닌데 싶을 때는 이렇게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의도한 분위기랑 맞을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너희가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로 말하는 겁니다. 기준을 공개하는 거죠. 상대가 말을 끊고 밀어붙일 때는 이렇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정리하고 제 의견을 10초만 말해볼게요. 시간 제한을 걸면 상대도 덜 위협으로 느껴요. 그리고 정리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리는 싸움이 아니라 회의가 됩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요. 지금 감정은 이해해요. 다만 저는 해결 기준을 이쪽에 두고 싶어요. 반대하지만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요. 저는 그 방향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이 리스크가 해결되기 전까진 어렵다는 쪽이에요. 반대를 사람의 부정으로 들리게 하지 않는 문장이죠. 내가 말이 날카로워질 것 같을 때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제가 표현이 날카로울 수 있어서요. 제 의도는 사람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맞추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지키고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세울 때 죄책감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건 존중하지만 저는 그 방식으로는 못해요. 대신 제가 가능한 방식은 이거예요. 거절이 아니라 선택지 제시입니다. 당당함이 가장 아름답게 들리는 순간은 거절하면서도 대안을 줄 때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런 말은 말 잘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순서를 먼저 배운 사람입니다. 인정 기준 다음. 이 순서를 몸에 익히면 여러분도 당당함과 배려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 이전에 내 뇌를 안정시키는 기술이에요. 내 안이 안정되면 말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내 안이 불안하면 아무리 예쁘게 말하려고 해도 끝이 날 서거나 흐려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목표는 완벽한 말기 아닙니다. 목표는 한 번이라도 구조를 지켜서 말해보기 돼요. 오늘 회의에서 또 침묵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대화에서 또 날석에 말했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자책하지 마세요. 그 순간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뇌가 생존 모드였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뇌는 그 알아차림을 학습의 시작 신호로 삼거든요. 당당함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에요. 말의 구조입니다. 배려는 침묵이 아니에요. 존중을 담은 기준 제시입니다. 둘은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안정된 자존감이라는 뿌리에서요.
내가 나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감각이 생기면 남을 깎아내릴 이유도 없고 남 눈치만 볼 이유도 사라집니다. 내 의견도 소중하고 상대 의견도 소중하니까요. 의견이 충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충돌이 곧 전쟁은 아닙니다. 다른 생각이 만나면 더 나은 해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성숙한 대화라고 부르죠. 오늘부터 작게 시작해보세요. 주문할 때 한 문장 더, 모임에서 기준 한번 공개하기, 회의에서 어떤 지점이 걸리세요? 한번 물어보기. 그 작은 성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나도 당당한데 부드럽게 말할 수 있네. 그때부터 대화는 무섭지 않아요. 내 말이 나를 망치지 않고, 내 말이 관계를 깨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의 정비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단단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